이번 이야기는 실화기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6화 마지막입니다. 아침에 저랑 오빠를 학교에 보내신 아빠는 먼저 여관집으로 갔어요.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는 안 계시더래요. 새벽에 도망치듯이 집에 가셨다고.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와 대화 끝에 굿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주인 할머니 꼴을 함께 보셨으니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뒤로 주인집 할머니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웃긴 건 그 할머니 부인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셔놓고 끝까지 우리 가족 이사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무튼 그날 굿하는 걸 허락받고 아빠는 한시름 누우셨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마다 잠에서 깨고 소리도 밤새 들리고 진짜 황달 온 사람처럼 얼굴도 누렇게 뜨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 받고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저만 유독 하룻밤에 10번도 넘게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코피도 여러 번 터지고 뭘 먹으면 자주 체했어요. 피곤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소화 불량이 자주 와서.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엄청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밤에 저를 돌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더래요. 12시에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엄마 잠든 사이에 큰일 날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절하는 것 같은 자세로 한참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배가 아파서 저러나 싶으셔서 공공아 왜 배 아프니? 하고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더래요. 보통 때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엄마도 번쩍 들 수도 있을 만큼인데 옴짝달싹도 안 해서 엄마가 다급하게 아빠를 깨우셨대요. 근데 아빠도 안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엄마는 한 10분을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저에게 못 이겨서 나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박고 절하는 자세로 막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을 세워서 바닥을 긁으면서 다녔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 스쳐서 소리내며 기어다녔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그걸 보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프다는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당장 무당 아줌마랑 함께 내려오신다고 하셨대요. 오후에 무당 아주머니께 전화가 오셨어요.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고 하니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라고.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만 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날에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 하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좀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냈대요. 그걸 아줌마가 일러주신 대로 오른손에 꼭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아있는데 정말 잠이 미친듯이 쏟아지더래요. 입 안쪽 살을 깨물어 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취하더래요. 엄마는 놀랐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으셨대요. 근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밟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이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좀 덜컥 깬 것도 잠시이고 전날처럼 홀리기도 한 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은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무는데도 너무 졸려서 어쩌다 잠을 들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 올리고
꾹꾹 눌러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데 제자리로 돌아가 잠이 들었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면서 저녁밤은 이걸로 하시라 그랬대요. 갈치는 냉장고에 넣어둔 뒤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 하고 얻어맞는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고양이였대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 키우던 길고양이였는데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에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찌나 하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대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고 해도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아실 턱이 없는 거죠. 정성 들여서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키웠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인지라 집에 잘 있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비 맞으며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대요.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박수까지 막 치시면서 그러고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 괜찮냐고 말 걸고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한테 안부를 물으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셔서는 엄마한테 그 고양이라 정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번 생을 들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지금 딸 옆에 있다고.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족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장열통이라고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계속해서 달려들면 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장열통을 건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살딱sak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셨어요.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켜줄 수가 없고 떼면 가족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 소용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고.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혼이 다 갉아먹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고. 그날 저녁 식사 후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구실하기보다는 간단한 제사였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는데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난 일이래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어요. 당장 구슬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은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질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되셔서 물어보지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당 아줌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간에 대답을 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4번 이상 대답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나가셨는데 그 뒤로부터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 갇혀 살다시피 살았어요.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며 요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리셔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름 등등을 질문받은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고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까지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신기하게 꿈을 꿀 때마다 오빠는 남자 목소리로 꿈이다, 꿈이다 공공아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빠도 꿈인 줄 몰랐으면 대답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대요. 신기하듯 그 시기에 딱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셨어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집에서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쭉 잠자고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갔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는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집에 향냄새 빠지며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는 돈 챙겨 드렸더니 외할머니에게 은혜 빈 게 있다고 돈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도 주인 할머니는 못 뵙고 후에 아빠 동네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전에 산을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다나 봐요. 어디까지가 소문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영적으로 힘드신 분이 무당 아줌마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댓글이 정말 많이 읽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무당분은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시네요. 아무쪼록 그동안 많이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